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비트코인 올해 25만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코인 불장 일제히 떡상 가능성이 있는데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찍는 시간은 25년 6월 2일입니다. 제가 이거 좀 다음날 아마 발행이 될 건데 다음날 발행이 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코인에 대한 시세 변화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뉴스가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뭔가 그런 움직임들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코인 시장이 좀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원래 11만 달러를 돌파해서 거의 최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쫙 떨어져가지고 10만원 3,000달러대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었어요. 아, 코인 시장 이제는 시즌이 종료돼서 폭락하고 망하겠구나 생각했다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현재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에 따라 뉴스 한번 몇 개가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6월 폭락, 뉴욕 증시 불길한 세 가지 신호라고 얘기를 해요. 다이버전스, 그리고 주간 RSI와 일간 MACD-H 격차, MSTR 주가의 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기술적 상승세 약화 신호인 다이버전스를 다소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기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은 아까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 있죠. 엔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3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60억 달러다 해가지고 돼 있고 월드 리버리티 파이낸셜을 출범해가지고 대통령 부부의 민코인을 만들고 USD1이라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이에 따라 움직임들은 계속 있어요. 뭔가가 있는데 자, 다만 이런 문제는 뭐냐면 코인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트럼프행으로 과열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 보면은 부자의 기준은 이것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서 비트코인 황제가 말하는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MSTR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58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클 세일러가 나오는데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도 비트코인을 구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그런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 사람들은 지금은 비트코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이미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단 0.1개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1.5억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이게 15억 달러가 될 수도 있고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결국에 여러분들 부동산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강남 부동산 얘기하죠. 처음에 이거 억도 안 하다가 나중에 이게 몇십억 몇백억 지금 얼마 전에 손흥민이 무슨 집을 몇백억에 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처럼 여러분들이 쭉 보면은 그럼 몇백억짜리 집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비트코인도 15억이라는 금액이 될까 0.1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한 개가 1.5억이죠. 한 개가. 근데 나중에 0.1개가 15억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떨어지면 더 산다. 비트코인 모으는 기업들이라고 돼 있고 글로벌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 116개, 5년 만에 10개 넘게 늘었다 해서 비트코인 총 121조 원어치를 매입을 했대요. 계속해서 뭔가 기업들은 사들이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확인할 수 있고요. 한편 이 크립토 버블로 봤을 때 지금 10만 5천 달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2,539달러인데 1년 대비로 봤을 때는 33.4% 빠져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올랐다고 하지만 5.3% 빠져있는 상태. 이런 걸 쭉 봤을 때 너무 하락세가 좀 심하게 나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쵸? 특히 솔라나는 일주일 사이에 10%가 빠졌다라는 거. 그쵸? 리플도 6.9%가 빠졌다라는 거. 확실히 방어력이 좀 약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평가가 되겠죠. 확실히 이더리움이 좀 뭔가 강세로 올해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뭐 파이 네트워크 많이들 하죠. 요것도 뭐 가격이 계속 떨어졌는데 좀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코인 시장이 일제히 올라가면서. 근데 확실한 거는 비트코인이 뭔가 힘을 써야지 다른 알트코인들도 힘을 쓸 수 있다. 이거만큼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매년 느낄 겁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하는데 알트코인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서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건 봤지만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알트 시장이 작년부터 해서 와 이게 대불장이다 싶을 정도의 그런 상승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리플 또는 특정 종목들이 많이 가는 이런 모습들만 좀 일부 살펴볼 수 있었던 게 작년 11월에서 12월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일제히 뭔가 올라갈 가능성들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관세 이후에 빠른 수익 실현이 대세로 자리를 잡아서 아무래도 우리가 작년에 한창 얘기했던 게 떨롱 얘기했죠. 떨롱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떨어질 때 롱 타고 그 다음에 또 올랐을 때는 확 잘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최근 조정 사상 최고가 돌파에 위한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분석을 한 뭐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아서에이즈 비트코인 미국 부양책 유동성 공급으로 올해 25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의 양적 완화 재개 그리고 부양책 가속화 그러니까 정부 보증 모기지 기관들의 상장 자본 조달 허용에 따른 유동성 공급 그리고 국채 매입 시 무제한 레버리지를 적용할 수 있는 SLR 허용 검토 그리고 미국 정부 관세 중심 정책에서 해외 미국 자산 과세로 정책 전환 전망 그리고 중간선거 임박 본격적 돈풀기 국면 진입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서에이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별거 아닌 뭐 그런 사기꾼이 아닌 되게 무게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영향력이 있어요. 아서에이지 씨가 작년에 솔라나 이걸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때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했고 뭐 이더리움도 중간에 얘기했고 그런 종목을 얘기할 때마다 이 사람의 말에 뭔가 맞게 좀 갔던 이런 신적인 뭔가 저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비탈릭 부테리는 한편 이더리움 1년 내에 레이어 1 규모 10배를 확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도약을 위해서. 그래서 뭔가 이더리움이 올해는 뭔가 확 올라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신고가 달성까지도 전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블룸버그 미 SEC 스테이킹 어용에서 이더리움 솔라나 ETF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해당 펀드는 ETF로서 합법적 지위가 불확실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확 갈 거 제동을 확 걸어놓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극복해서 쫙쫙 올라갈 수 있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이더리움 솔라나 이도류 타고 있고 에이다 조금 타고 있다. 에이다는 얼마 전에 청산당했다고 했죠. 용돈벌이를 좀 넣어놨던 게 청산당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이더리움 솔라나만큼은 웃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지난달 52억 달러 순유입이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한편 리플이 2억 리플, 그 다음에 4.7억 리플 돼 있죠. 자, 2억 개, 4.7억 개, 합이 6.7억 개죠. 근데 이게 지금 리플의 시세가 3,078원이거든요. 이거 곱해보면은 2조예요, 2조. 와. 2조 622억을 갖다가 뭐다? 락업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상당히 크죠. 뭔가 의미가 그렇게 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한편 SEC 솔라나 뭐 스테이킹 아까 ETF 기준에 미달된다는 얘기를 제가 언급을 드렸었고 법인 암호화폐 첫 거래 나왔다 해서 월드비전 이더리움 매도라고 돼 있는데 이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약간 억울해요. 0.55개를 처분했다라고 돼 있죠. 오늘부터 비영리 법인이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더리움을 매도했다고 했는데 보면은 0.55개를 처분했는데 이번 거래로 198만 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이번에 판 이더리움은 과거 기부로 받았던 것이다 해가지고 월드비전은 두나무와 함께 교복, 책가방 등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업비트 이용자를 상대로 암호화폐 후원 캠페인을 벌여왔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크게 막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죠? 한편 28년까지 리플이 이더리움 제칠 수 있을까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 뭔가 기대감들이 있는 편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낙관적인 전망의 배경에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 법적 분쟁이 종결되면서 리플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리플에 대해서 뭔가 상승이 많이 될 것, 그 다음에 5.5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뭔가 상승의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솔라나 관련해가지고 뭐 돼 있는데 150달러 지지선 지켜낼까 180달러 넘으면 폭등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187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또 두드러 맞았는데 다시 한번 오르면 이번에는 돌파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다 보면 200달러까지 확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알트 시즌에서 솔라나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분석도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64.49% 돼 있죠. 뭐 퍼센트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이런 상태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이렇게 봤을 때 6달 단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복구가 되는 최고점 65점 이렇게 36%까지 갔을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올라가 있지만 이게 살짝 열기가 식어야 알트코인이 좀 갈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는 거고 어쨌든 비트코인만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지만 뭐 비트코인 올라간다고 알트코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예 횡보하진 않을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25만 달러 정도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알트코인들도 이때쯤 되면은 불장이 시작되고도 남았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코인 시장은 어떤 걸 사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있는 그런 가격대에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행복 회로를 한번 굴려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의 모양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